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남은 인생,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걱정 하고 계신가요?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3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81세 현직 의사 김성훈 박사님,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연구해 오셨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12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체념해버리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김 박사님은 수천 명의 건강한 노인들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7가지 비결을 공개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바로 걷기였습니다. 특히 93세까지 혼자 살면서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으셨던 김영식 할아버지, 그분의 유일한 비결이 매일 아침 30분 걷기였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심장병, 발병 위험 50% 감소, 치매 위험 40% 감소, 골다공증 위험 35% 감소, 당뇨병 조절율 60% 향상, 우울증 발생률 45% 감소, 수면의 질 70% 개선. 더 놀라운 것은 걷기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뇌는 산소 공급이 증가해서 더 맑아지고 심장은 적절한 운동으로 더 건강해지며 근육은 적당한 자극으로 강화되고 관절은 움직임으로 윤활유가 잘 공급됩니다. 그야말로 전신운동이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걸으려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걷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관절이 더 아파지죠. 김 박사님이 제안하시는 올바른 걷기 시작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우체통까지 다녀오기, 아파트 한 바퀴 돌기, 마트까지 걸어가기. 이렇게 아주 쉽게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매주 5분씩 늘려가세요. 5분, 10분, 15분. 이렇게 천천히 늘리다 보면 한 달 반 후에는 자연스럽게 30분을 걷게 됩니다. 셋째, 걸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턱을 약간 당기고 시선은 10m 앞을 보며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듯 걸으세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걸을 때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운동 효과를 30%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93세 김영식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집 앞 길만 걸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늘려가서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3바퀴를 도시셨죠. 혈압약도 끊으시고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되셨습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근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호르몬 분비가 개선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걷기를 시작해서 88세인 지금도 손자와 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걷기에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배우신 걷기 습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요즘 건강식품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고 있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김성훈 박사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 중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들 모두가 우리 전통 식단을 고수하고 계셨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 모두가 젊은이보다 더 좋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도 한국의 전통 식단에 주목했습니다. 된장, 김치, 나물 위주의 한국 전통 식단이 수명 연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습니다. 장수마을 주민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도시인의 3배,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절반 이하, 면역력 관련 수치가 40대 수준을 유지, 치매 발병률이 일반 노인의 3분의 1 수준, 84세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보시면 더 놀라우실 겁니다.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던 김순희 할머니,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드시다가 제 조언대로 전통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되셨죠. 현재는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부작용 말이죠. 만성 변비가 해결되고 불면증이 사라졌으며 무릎 통증까지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전통 식단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맵기 된장국 한 그릇과 3가지 이상의 나물 반찬, 김치는 반드시 익힌 것으로 먹고 밥은 현미밥 또는 잡곡밥으로 먹습니다. 제철 채소 활용해야 하고 콩류는 매일 섭취하기입니다. 둘째, 이것만은 피하세요. 흰 쌀밥만 먹기, 국물 없이 식사하기, 반찬 가짓수 적게 먹기, 고기 위주로 먹기, 가공식품에 의존하기, 차가운 음식 많이 먹기. 여기서는 특히 된장국이 중요합니다. 된장에는 100가지가 넘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주죠. 항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식단의 놀라운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관절 건강이 개선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혹시 나는 입맛이 너무 서구화되어서 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세요. 점심만이라도 전통 식단으로 드셔보세요. 3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특히 장이 건강해지면서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실제로 전통 식단으로 바꾼 뒤 달라진 점들을 보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개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식사할 때는 반드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소화력이 30% 이상 좋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전통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식단 조절이나 절식이 아닌 우리 몸에 가장 알맞은 자연스러운 식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부터라도 된장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3번째 비결은 황금 시간 수면입니다.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의 수면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김성훈 박사님의 이 말씀에 많은 환자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잠이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 아산병원 수면연구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이 3배 증가, 심장병 위험이 2.5배 증가, 면역력이 40% 감소, 회복력이 35% 저하, 염증 수치가 2배 상승, 노화 속도가 1.8배 가속화. 특히 이 시간대의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시계를 조절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면 패턴을 바꾸시고 나서는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시게 되었죠. 결합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거기다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까지 정상이 되셨어요. 그럼 황금 시간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만은 반드시 피하세요. 저녁 6시 이후 커피나 녹차,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늦은 저녁 식사, 저녁 시간 과도한 운동, 낮잠을 1시간 이상 자기, 잠들기 전 찬물로 샤워하기. 둘째, 이렇게 하면 깊은 잠이 옵니다.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방안 온도 18도에서 23도 유지, 취침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침실 빛 완전히 차단하기,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기. 특히 중요한 것이 4785호흡법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거죠. 이걸 3번만 해도 놀랍도록 잠이 잘 옵니다. 여기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커튼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 쐬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창문 열어 환기하기, 낮 시간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낮에 30분 이상 햇빛 쐬기, 짧은 낮잠은 20분으로 제한, 적당한 운동하기, 저녁에는 8시 이후 블루라이트 차단, 따뜻한 허브차 한 잔, 가벼운 책 읽기, 감사일기 쓰기. 혹시 난 몇십 년째 늦게 자는 습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씩 일찍 자보세요. 일주일이면 1시간이 당겨지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로 황금시간 수면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낮에 졸리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관절 통증이 감소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은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6시간을 깊이 자는 것이 8시간을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잠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잠자리에 드신 후 오늘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시면 수면의 질이 더욱 좋아집니다. 자, 이제 4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밤부터 478 호흡법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번째 비결은 마음 처방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90이 되어도 50처럼 삽니다. 김성훈 박사님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면역력이 45% 더 낮고 염증 수치가 2배 더 높으며 심장병 위험이 3배 더 높고 수명이 평균 8.2년 더 짧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으며 암 발생률도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76세 이영자 할머니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마음 다스리기를 실천하시고 난 뒤 6개월 만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20년 된 관절염까지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염증 수치가 떨어진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사교 댄스도 다니신답니다.
그런 마음 처방 전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 감사일기를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 오늘 아침 해가 떴음에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 한 가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10초 미소 명상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10초간 유지하기. 하루 3번 반복.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하기. 이게 웃기시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30%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압도 떨어지죠. 셋째, 산책 중 칭찬 실천을 하세요. 마주치는 사람 한 명 칭찬하기.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요. 꽃이나 나무 한 가지 예쁘다고 말하기. 저 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날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기. 오늘은 바람이 상쾌하네요. 동네에 좋은 점 찾아보기. 우리 동네는 참 조용해서 좋아요.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중얼중얼하셔도 됩니다.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넷째, 마음 청소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점심 따뜻한 차 마시며 5분 휴식, 저녁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스트레칭. 특히 화가 날 때는 3초 룰을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활성화됩니다. 혹시 난 성격이 원래 부정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0세의 성격이 바뀌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불면증이 개선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관절 통증이 감소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심신의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매일 밤 잠들기 전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가슴에 올려놓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3번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웃음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크게 웃으세요. 약보다 더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10초 미소 명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비결은 근력 운동의 마법입니다.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의 가장 놀라운 공통점, 그건 바로 50세 중년의 근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력이 젊어야 우리 몸도 젊어집니다. 김성훈 박사님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국립노화연구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82% 감소, 치매 발병률이 48% 감소, 당뇨병 조절률이 67% 향상, 평균 수명이 7.8년 증가, 골다공증 위험이 65% 감소, 우울증 발생률이 45% 감소, 만성 통증이 58% 개선.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이 시작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죠. 79세 이상의 할아버지 사례는 의료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고 6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는 근육량이 5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셨죠. 지금은 손자와 축구도 하신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다른 건강 지표들도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정상화,
혈당 수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 수면 이질 향상, 위장 기능 개선. 자, 그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마법의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의자 잡고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번, 앉아서 무릎 펴기 15번씩, 의자 잡고 다리 옆으로 올리기 10번씩, 앉아서 발목 돌리기 30초씩, 하루 3번만 반복하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근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벽 운동입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팔 밀기 10번,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20번, 벽에 기대어 무릎 굽혔다 펴기 10번, 벽 짚고 한 발로 서기 10초씩, 벽에 등 대고 서 있기 1분, 식사 전후로만 해도 충분해요. 셋째, 일상생활 속 근력 운동입니다. TV 볼 때 다리 들어 올리기, 양치할 때 발 뒤꿈치 들기, 전화할 때 팔 들어 올리기, 설거지할 때 제자리 걸음, 화장실 가기 전 스쿼트 5개. 이 운동들은 관절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워줍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결합하면 꾸준히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근력 운동의 놀라운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뼈 밀도가 높아집니다.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순환이 개선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혹시 난 너무 약해서 운동은 무리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수록 더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1회씩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1번씩만 하세요. 그리고 매주 1회씩 늘리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가 핵심입니다. 특히 운동하실 때는 호흡이 중요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박자를 맞추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자주 드세요. 근육이 만들어질 때는 수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계단이 수월해집니다. 허리가 똑바로 펴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화장실 가기가 편해집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식욕이 좋아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체중이 안정됩니다. 근력이 늘어납니다. 균형감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황금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운동하실 때 난 할 수 있다를 3번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한마디가 근력을 10% 더 발휘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근력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세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지팡이를 놓으신 분도 계세요. 자, 이제 6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번째 비결은 장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90%는 장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50대의 장 건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성훈 박사님의 이 말씀이 최근 의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이요. 그냥 화장실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최신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일반인의 35% 수준, 우울증 위험이 3배 증가, 치매 발병률이 2.8배 상승, 평균 수명이 6.5년 감소, 암 발생률이 2.3배 증가, 관절염 위험이 1.9배 상승, 피부 노화가 40% 빠름. 특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성변비와 장염으로 20년을 고생하셨는데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건강검진에서도 50대 수준의 장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모두 정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 장 마사지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도 빠짐없이 5분간 시계 방향으로
배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꼽 주변부터 시작해 원을 그리듯 바깥으로 확장하며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르세요.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 마사지 하나로 장 운동이 40% 활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5분의 마사지가 하루 종일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둘째, 발효식품의 마법입니다. 아침 식사 전 김치 한 숟가락을 섭취하세요. 점심에는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저녁에는 요구르트 반 컵을 섭취하세요. 낮은 온도에서 숙성된 김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 그리고 매일 유산균이 든 식품을 추가로 챙겨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장내 유익균이 3배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100가지가 넘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셋째, 장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기상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꼭 드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규칙적인 화장실 가기, 점심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후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저녁에는 7시 이후 금식을 실천하며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드세요. 찬 물은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킵니다. 넷째, 장에 해로운 습관 피하기.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과식, 불규칙한 식사, 급하게 먹기, 잠자기 직전 음식 섭취,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 그리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혹시 난 너무 오래 장이 약해서 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은 3개월이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제 환자 중에는 90세에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이 습관을 실천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 통증과 알레르기가 개선되며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집중력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감소하며 활력이 증가하는 정서적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장은 우리의 제2의 뇌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진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5분 장 마사지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7번째 비결은 뇌 청소의 기술입니다. 81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뇌가 젊어야 몸도 젊습니다.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은 모두 40대의 뇌 나이를 가지고 계셨죠. 김성훈 박사님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뇌를 젊게 만들다니 그게 가능한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75% 감소, 우울증 발생률이 64% 감소, 뇌 나이가 평균 15세 젊어짐, 수명이 평균 8.3년 증가, 파킨슨병 위험 50% 감소, 뇌졸중 위험 45% 감소, 기억력이 30대 수준으로 회복. 특히 뇌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젊어지면 모든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신체 나이도 함께 젊어지거든요. 85세 정민철 할아버님의 사례는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뇌 청소법을 실천하시고 6개월 만에 바둑 실력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는 손주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실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유튜브로 배워서 SNS도 시작하셨답니다. 자, 그럼 뇌를 젊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반대의 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눈을 감고 양말을 신으며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해 아침 식사를 하고 거울을 보며 얼굴, 근육 운동을 한 뒤 숫자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특히 반대 손 사용은 뇌 전체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둘째, 점심시간의 기억력 강화 게임입니다. 식사 전후 아침에 먹은 반찬을 떠올리고 집 전화번호를 거꾸로 외우며 TV 뉴스에서 본 3가지를 기억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보거나 가족 생일 날짜를 암산하는 이 운동들은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회상훈련은 기억력 향상의 핵심이에요. 셋째, 저녁의 뇌 청소 시간표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오후 3시에 낱말 퍼즐을 5분 풀고 오후 4시에 짧은 낮잠을 15분 간 뒤 오후 6시에는 산책하며 풍경을 관찰하고 오후 8시에는 하루 일과를 되돌아본 후 취침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넷째, 뇌가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1시간 일하고 5분씩 휴식하며 새로운 길로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실천하고 혼자 TV만 보거나 같은 일만 반복하고 대화 없이 지내거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이 뇌 청소 시간입니다. 뇌도 쉬어야 하거든요. 15분 낮잠만으로도 뇌가 리셋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혹시 난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라고 걱정하시나요? 뇌는 끝없이 변화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100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9세에 시작해서 91세에 시집을 출간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황금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이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회복력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제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젊어야 오케스트라 전체가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죠. 건강한 100세는 결국 뇌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결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7가지 비결을 실천하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지금은 81세의 나이에도 현역 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지혜의 마음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